안녕하세요. 포유 한일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MF가 예고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인데, 지난해보다는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어요. 선진국은 대부분 상장 조정됐는데, 영국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고, 나머지 또 한국은 하향 조정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세계 증시가 어, 어, 다르게 움직일 거다. 그런 시나리오 가능하죠. 미국은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약한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IMF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망한다고 난리지요. 그런데 일본은 IMF 경제 성장률을 1.8%로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아요. 이 얘기는 이제 일본 정시가 한국 정시보다는 매력적이다는 얘기하고도 똑같죠. 또 우리 국내에서 일본 망한다라는 경제 전문가 내지는 경제학자들 주장이 전혀 설득이 없다는 것도 그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 하향 조정 해가지고 1.7% 성장인데 이것도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다른 불안 요인도 또 있거든요. 정책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하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은 있어요. 한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IMF가 뭐 전문가를 두고 이거 산출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한국은행 자료 받아가지고 참고하고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IMF 성장률 전망도 신뢰도는 그래 안 높아요. 지난해 미국 그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연착륙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IMF도 그렇게 신뢰도는 높지 않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데는 아니다. 한국에서도 재경부 등에서 파견 나가는데 그 파견 나가는 사람이 그 보직이 없어가지고 파견 나가는 것이지 유능한 사람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IMF 성장률 전망치가 그렇게 신뢰도는 높지는 않다. 어, 그런데 이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가 되니까, 중국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니까 성장률이 조금 좋아지겠죠. 이것이 이제 유럽 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은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한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시스템이 돼 버렸으니까 오히려 중국이 잘 되더라도 별로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중국이 잘 되면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쪽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유로존도 조금은 상향 조정한 것 같은데 0.7%밖에 안 되니까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유로존은 이제 신흥국들이 많아서 그래요. 또 영국이 유로존에서는 분리돼가 있는데, 그래도 영국이 마이너스 성장하면 유로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이 영국 때문에 조금 성장률도 낮고 신흥국이 많아가지고 성장률이 낮아요. 어, 흥미로운 것은 이제 미국, 일본, 중국은 상향 조정했는데 한국은 하향 조정했다. 이 얘기가 이제 자산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국내 경제 전문가들 예상보다는 불안하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한국은 괜찮고 미국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IMF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이 선진국보다는 오히려 불안한 2023년이 되지 않겠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IMF 성장률 전망치조차도 믿을 수는 없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놓은 이유는 뭐 이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자산시장의 이제 영향이죠. 미국은 국내 경제 전망과 달리 이제 연착륙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즉,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내일입니까? 기준금리 인상 등을 두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뭐 애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할 수는 있겠죠. 금리는 이미 뭐 0.25% 인상하는 거로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금리 0.25% 인상하면 주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IMF 그 성장률 전망치죠. 그렇지만 이제 국내 증시는 바닥을 확인하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볼 수 있고, 하반기에 이제 외환 시장도 좀 불안하고, 금리 시장도 불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은 뭐 큰 문제가 없고, 또 부동산이라는 것이 완전히 망가지 갖고 실물 경제에 매설을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뭐 앞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롯데건설 등이 이제 부도설까지 뭐 확산되고 있는데, 부도가 나는 데는 시간 많이 걸려요.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뭐 건설회사 또 뭐 미분양 사태도 지금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미분양 건수가 국토부에서는 한 6만 건을 그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뭐 6만 건은 쉽게 돌파할 것 같고, 뭐 7만 건 이상도 뭐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포유환율 연구소 분석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회사 어려움은 가중되고, 또 이들 기업의 금리는 그 굉장히 또 불확실성이 크지요. 그래서 건설 관련 재벌들, 그 건설회사 중에 좀 망가질 우려가 있는 그 재벌들 있잖아요. 롯데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건설회사 많을 거예요. 재벌 그룹 중에 100대 50대로 확대하면 그런 쪽은 주식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급보증 형태로 자금 조달을 하거든요. 계열사끼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IMF 경제 성장률 전망하면서 뭐 하향 조정을 한국은 했으니까 그조차도 너무 이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증시는 한국보다 매력적인데, 다만 이제 환율 감안해가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또 환율은 또 여러분들의 또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는데, 일본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떤 일본이 한국보다 증시는 매력적이다. 또 일본 경제가 좋아지면 일본 엔화 강세가 되니까 우리 원화가 좀 가치가 높을 때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주식 투자에서도 먹고 환차익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중국은 엔데믹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증시는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 역시 부동산 관련 기업은 헤맬 거고, 또 엔데믹 영향을 받는 또 기업도 또 긍정적일 거고,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시장 성장성이 한국보다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나쁘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IMF 성장률 전망치 신뢰도 높지 않아요.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너무 이거 믿어서도 안 되는데, 방향만은 어느 정도 신뢰도는 있다. 방향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건데, 27년 이제 몽골 경제 성장률을 제가 몽골 재무부에다가 그 장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몽골 경제 성장률 그 전망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몽골에서 오히려 반문을 해가 왔어요. IMF에서 마이너스 성장한다는데 어떻게 저거는 플러스 5%까지 보느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5 내지 7% 정도 성장할 거다 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몽골 국채를 발행하라. 그러면 제가 협조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몽골이 오히려 IMF 등에서 몽골 중앙은행도 마이너스 성장이래요. 그런데 제가 플러스 5 내지 7% 성장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에 5%대 후반 성장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IMF도 그렇게 실력이 있는 집단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국 정신은 그야말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